경제신문을 읽어줘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1. 강남 서초 내달까지 5,000가구 입주 풍년. 반포, 방배, 개포, 동서 집들이 집주인 실입주 많아 전세 품귀. 임대차법, 세금 규제 등 영향, 임대차 매물 20%에 불과. 전세보다 월세가 2배 많아. DH개포 84제곱미터 전세 18억. 인근 단지보다 1억 원 더 비싸. 서울 강남권에서 모처럼 대단지 새 아파트 입주가 잇따른다. 이달 말 서초구 반포동 DH클라스를 시작으로 서초그랑자이, 방배그랑자이, DH자이, 개포 등이 집들이를 한다. 입주가 시작되면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임대차법과 세금 규제 등으로 실입주가 많아 전 월세 물량이 그리 많지 않을 상황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권 대단지 입주에 잇따라 임대차 매물은 전체 가구의 20% 수준인데 오랜만에 강남권에서 대규모 입주가 줄을 잇고 있지만 전세난이 해소될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임대차 보호법과 양도세 절세 등을 위해 집주인이 실입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단지지만 전월세의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전세보다는 월세 매물이 2배가량 많다는 게 현지 설명이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트랩장은 교육과 교통이 뛰어난 DH자이, 개포 등 강남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언제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중소형 매물부터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서초 전세값 역대급 상승, 강북권도 들썩. 재건축 이주 수요의 10년 내 최대폭. 반포 레면 퍼스티지 전용 135제곱미터가 33억에 계약됐고 5개월 새에 10억 올라. 생활권 같은 동작구도 0.2% 상승. 강북 강동구도 전세 매물 품귀, 월세 선호의 입주 물량까지 줄어 전세난이 매매 가격 자국 우려.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이주에서 촉발된 전세난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인근 동작구, 강남구 등을 넘어 강북권까지 전세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데다 실거주에서 나오는 실입 집주인까지 늘면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다. 급등한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자극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서초구 전세 역대급 상승, 역대급. 6월 둘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11%로 조사됐다. 지난주 0.08%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몰린 서초구 전세값은 이번 주 0.56% 올라 6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다. 반포발 전세난이 점차 서울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번 주 강남구와 강동구 등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강동구는 고덕자이 등 대단지 입주와 기절촉 비수기가 겹치면서 지난 4, 5월 전세값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다시 상승장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송파구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오른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가 크게 늘면서 집주인들이 세금 충당을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매매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2%, 지난주 0.1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2019년 12월 셋째 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노원구 0.25%, 서초구 0.19%, 송파구 1.01% 등 많이 올랐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중소형주 끌고 거래대금 급감, 달라진 강세장 대응 방법은?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3278.68. 주도주 없이 빠른 순환매 지속, 반도체 등 대형주는 박스권. 하반기 인플레 우려 완화되면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 올 것.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배당주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지수는 좋은데 내 계좌 수익률은 왜 이렇죠? 최근 주식 투자 관련 카페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이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연초와 달리 들뜬 투자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뚜렷한 주도주 없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데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등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으로 지수를 밀어올린 지난 1월과 달리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1월 8일 금요일이었다. 삼성전자는 7.12%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신년화재는 단연 주식이었다.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몰리며 장중 96,8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LG화학은 장중 100만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와 성장주 BBIG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266.23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열기는 식었다. 2월부터 증시를 강하게 끌고 가던 주도주가 사라졌다. 대신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민감주로 시작해 가치주, 여행주, 운송주, 소비재주, 미디어주, 원전주 등이 차례로 고점을 찍고 조정받았다. 속도도 빨라지는 중이다. 최근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로 100% 넘게 올랐지만 상승세가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던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하는 틈을 타 중소형주가 약진하고 있다는 점도 1월과 다른 점이다.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는 올 초 대비 27.25% 오른 1522.12를 기록했다. 코스피 소형 지수 올 초 대비 27.8% 올랐다. 지난달부터 반도체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동차주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카카오 등 플랫폼주도 올랐다. 반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대형주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다. 1월 고점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5.5%, 14%가 빠진 상태다.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는 기업 가치가 대폭 개선되는 모멘텀이 없다면 대형주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중소형주는 오히려 작은 뉴스에도 탄력이 크다며 작년이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던 개인 투자자도 멈칫하고 있다. 지난 2월 42조 원을 웃돌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이달 들어 약 27조 원으로 36% 줄었다. 여전히 개인 주도 장세인 건 맞지만 올 초처럼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밀어올리기엔 부족한 유동성인 셈이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증시의 흐름과 색깔이 1월과 완전히 달라지며 개인도 투자를 멈칫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투자 대응 전략은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집단 면역 달성에 따른 기업 실적 회복 기대가 뒤섞여 있다. 기저 효과가 끝나면서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둔화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성장주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되고 경기도 크게 과열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공급 병목 현상이 회수되면서 성장주를 눌러왔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치주 대 성장주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사라는 조언도 있다. 오현석 센터장은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해소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동시에 전기차에 대한 기대까지 가질 수 있는 자동차 업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소리 없이 강한 배당주, 하반기도 매력 철철. 고배당 50 지수 올 들어 28% 상승,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2배. 금리 물가 상승기 투자 대안, 종목 차별화 속 안정적 수익, 자동차, 철강, 에너지, 증권 등 실적 좋아져 깜짝 배당 기대, 하나금융, 고려안 등 주목.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배당주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금리, 물가 등 위험 요인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 기업의 이익이 개선되면서 올해 배당 성향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도 배당주 투자 매력들을 높이고 있다. 상반기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여간 부진한 성적을 보였던 배당주가 올 들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고배당주로 구성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연초 대비 28%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 13.8%를 2배 이상 웃도는 성과다. 2016년에서 2020년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연평균 마이너스 6.9%의 수익률을 나타내며 부진한 모습이었다.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코스피 지수 대비 수익률 격차가 마이너스 29.1포인트까지 떨어져 방어주 역할도 하지 못한다. 연말까지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올해 유가증권 시장 평균 배당 성향은 23.3%이고 평균 배당 수익률은 1.6%이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는 배당 성향은 31%로 배당 수익률은 2.3%로 올라갈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익 개선이 확실시되는 업종 중 예상 배당 성향이 과거 평균 배당 성향보다 낮은 업종은 앞으로 배당 정책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자동차, 철강, 에너지, 증권, 화학 등은 대표적인 배당 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신한금투가 꼽은 이익 상향 추세의 고배당주는 하나금융지주, 고려안, 금호석유,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제일기획, BNK금융지주, SL, DGB금융지주, 현대홈쇼핑 등이다.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 대형주 중에서도 금호석유, GS리테일, 하이트진로, 다우기술, 세아베스티, 골프존, 서울가스, 코엔텍, 삼천리, 세아제강을 꼽았다. 중소형주 중에선 청담러닝, JS코퍼레이션, 예스코홀딩스, 메가스터디, 경동도시가스, CMS 에듀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겨냥한 고배당주는 2018년 이후 평균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넘었으면서 올해 영업이익도 양호한 종목 중 과거 물가 상승기 수익률을 고려해 줄였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현대차, 포스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LG, 유플러스, 코웨이, GS건설, DB손해보험, 제일기획, LS 등이다. 다음 종합면 철강화학 조선 곳곳서 터져 나오는 고점 무려 연초 급등했던 포스코 한 달 새 16% 떨어져 롯데케미칼 연일 하락, 조선주 이딴 수주에도 수익성 의구심의 약세, 디스플레이 업황도 4분기 하락 전환 우려. 네, 종합면 다시 하겠습니다. 해상 운임까지 가세, 글로벌 인플레 불질렀다. 경기 회복에 상품 수요 느는데 운반할 컨테이너 선박 태부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송비에 미국에선 유럽산 올리브 수입 포기, 미 소비자 물가의 집값 반영한데 실제 체감 물가는 훨씬 높아. 전세계 물류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 운송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 뒤 상품 수요가 급증했었다.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해상 운임이 글로벌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해운 컨설팅 업체인 드루리 자료를 인용해 중국 상하이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운임이 1,522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직전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6.5배나 비싸진 가격이다. 원자재 및 부품, 상품 배송 수요가 커진 데 비해 컨테이너와 선박이 절대 부족한 게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항만마다 화물선이 몰리면서 선적 하역 작업이 지연된 것도 관련 비용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다. 컨테이너가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는 장거리 노선의 운임 상승폭이 훨씬 가파르다고 드루리 측은 설명했다. 치솟는 해상 운임은 각국 물가를 저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장난감과 가구, 자동차 부품부터 커피, 설탕, 멸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과거엔 운임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했다. 미국 물가 주택 포함하면 더 높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 급등한 미국에선 집값과 임차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주거비 항목이 2.2% 오른 데 그쳤기 때문이다. 케이슬러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올 3월만 해도 집값은 13.2% 급등해 15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경기 매체인 마켓워치는 이에 따라 주택가격 자체가 CPI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임차료의 경우 6개월마다 수집하고 있다며 주택 관련 체감 물가 상승률이 무척 높은 수치지만 수치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집값이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주택은 기본 필수품이어서다. 주택의 경우 항공요금과 달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거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회사인 KIMC의 조너선 리델 최고 경영자는 실제로는 집값과 임차료 상승률이 전체 소비재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제 페드 올 물가 3.4% 성장률 7% 급등. 미국 긴축의 길 들어서나. FOMC 위원 18명 중 13명 2023년 기준금리 올려야. 백신 효과로 경기 회복 빠르고 4, 5월 급등한 물가도 영향. 실업률 전망은 4.5%로 유지, 고용 회복 여부 더 중요해져. FOMC 6월 정례 회의에서 현재 지속되는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래 전망에 대한 위험도 여전하다. 4월 FOMC 설명에서 감염 우려가 줄어들면서 경제 활동 및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 6월 성명.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16일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성명에서 점도표를 통해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긴 것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만큼 통화 긴축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페드 위원 7명은 내년에 금리 올려야. FOMC는 이번에 보건위기가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직전 회의 때까지의 성명서 문구를 삭제했다. 경기 진단에 대한 표현이 작년 3월 제로금리를 도입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바뀌었다는 평가다. 이날 글로벌 증시가 주도한 건 점도표 변화였다. 점도표는 FOMC에서 투표권이 없는 일부 연방은행 총재들까지 참여해 향후 기준금리 변화를 예측하는 지표다. 미 성장률 37년 만에 다시 7%대로. 페드는 이날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의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종전 2.4%에서 3.4%로 한꺼번에 1포인트 올렸다. 상무부가 집계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지수 기준이다. 내년 물가 전망은 2%에서 2.1%, 23년 전망은 2.1%에서 2.2%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음료를 제외한 그런 물가는 올해 3% 급등할 것으로 봤다. 직전 예상치 2.2% 대비 0.8포인트 높여 잡았다. 경기가 불붙고 있는 점은 페드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과열 우려가 나오면서다. 페드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종전 6.5%에서 7%로 수정했다. 현실화하면 1984년 7.2% 기록한 7%대 고성장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가 상승세가 굳어지는 가운데 고용 회복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패드가 테이퍼링 등 실제 긴축에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실업률이 전달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5.8%를 기록했다. 최대 고용 3.5에서 4%와는 거리가 멀다. 시장에선 코로나19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9월 초를 전후해 고용 회복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패드는 이르면 연말부터 테이퍼링을 착수해 10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100억에서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관측된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